사별 후 긴 2년의 공백 끝에 하루하루 허망함에 눈물로 지낼 즈음 어느 날 호련히 나타난 운명적인 그 사람, 나와 아이들의 아빠가 되어줄 순수하고 다정한 사람. 이곳으로 발령받아 마침 잘 곳도 없고 해서 등등 너무도 급하게 혼인신고를 했다. 일주일 만에 결혼 전 그가 가진 빚과 폐차 직전 차와 옷 몇 벌이 전부인 그였지만 그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다. 남들이 생각하는 번듯한 집도 차도 없는 그였지만 나는 행복했다. 단 몇 개월간은 말이다. 개인회생이란 큰돈 175만 원씩을 갚느라 매달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생활비를 쓰려니 나 혼자 애들과 살 때보다 평소에 나가는 것의 2배, 3배가 나갔다. 점점 자잘한 비용까지 말이다. 재혼하느라 나라에서 매달 죽을 때까지 나오는 피 같은 유족연금도 끊겼다 하지만 죽은 애들 아빠가 보내준 천사 같은 사람, 사슴 같은 지금의 남편이 있기에 걱정하지 않았다. 아침에 퇴근하면 자고 컴퓨터하고 먹고 또 자고 그게 그 사람의 일상이지만 행복했다. 남들처럼 아빠 노릇을 안 해도 피곤해하는 그를 대신해 나는 어린이날 애들과 함께 지냈다. 과부일 때와 다르게 없었다. 그러려니 했다. 그 스스로 스트레스 많아 그러려니 했다. 한 번은 병원비가 없어 생활비가 없어 친구나 주변인들에게 아쉬운 소리도 하다가 우울감에 밤새 울었다. 돈이 없으니 학원은커녕 가르치지도 못하고 센터에다 의지하면서 반찬도 구걸에다 먹어야 했다. 엄마가 재혼해서 빚 많은 아빠를 데려와 애들에게 미안했다. 그때도 몰랐다. 그렇게 1,000원도 아끼는 사람이 게임으로 수십만 원씩 매달 써댔는지도 나중에 알았다. 애들한테 치킨 한 마리도 사다 주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돈만 원도 아끼는 그였기에 그 충격은 몇 배가 되었다. 먹는 것, 옷, 신발 뭐 하나 제대로 풍족히 사주지 못했고 애들 아빠가 남긴 피 같은 돈이 점점 소진되어 갔다. 아빠가 남긴 유산을 애들에게 온전히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날려버리지만 그래도 그의 울타리가 튼튼할 걸 알기에 기다렸다. 울고 싸우고 게임만 하는 그의 등 뒤로 구걸한 반찬을 날라다 오면 그는 또 맛있게 먹었다. 추운 날 언손으로 반찬을 날라올 때도 그는 게임하느라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청소 빨래 뭐 하나 해주지 않아 나는 아플 때도 기어서 일어나 있지만 그에게 부탁하지 않았다. 내가 외출할 때 딱 한 번 애들 밥 차려주라면 라면 끓여준 게 전부인 그런 아빠여도 그러려니 했다. 재혼과 동시에 전 남편과 살던 집을 팔아 그가 주지 않는 생활비로 충당했고 다 소진될 쯤 애들과 최소한의 돈으로 안 먹고 안 쓰며 검소하게 살아야 했다. 아니 검소도 아닌 궁핍하게가 맞는 말 같다. 남편은 늘 아껴라 더 아껴라 보험도 해지해라 집을 팔아서 연명해라 반찬도 김치만 먹자 했다. 하지만 나는 차마 그럴 수 없어. 늘 일주일에 한 번은 고기 반찬을 해주려 노력했고 혼자 있을 땐 먹지도 않을 국을 늘 끓여줬다. 그러다 종종 남편에게 월급 명세서 좀 보자 하면 미친 사람처럼 변의 애들 앞에서 엄마를 욕하고 입에 담지 못할 화를 내고 괴성을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수년간을 반복했다. 그 아파트에서는 소문이 날 정도로 너무 창피했다. 그때의 기억은 애들 머릿속에 사라지길 바란다. 기억에서 떠올릴 때마다 뉴스에 나오는 끔찍한 사건을 저지를지 몰라 내 기억 소환을 참아야 한다. 남편은 아동학대란 개념도 없는 사람이기에 나는 매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개인회생 마지막 달에 그가 이혼하자고 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그런지 이유도 말 안 하고 그냥 이혼하자고 한다. 그 아침에 설거지하다 황당했다. 나더러 개인회생까지만 버티자더니 3년 내내 내 돈 다 까먹을 동안 게임에 도박에 4천이란 빚을 만들어놨다. 그리고 더 가관은 개인회생 1년치를 못 냈다고 한다. 돈이 없다면서 남편아, 돈이 없다면서 남편아. 그래서 나는 애들과 그렇게 살았잖아. 비루하게 구걸하며. 남편아, 우우 주식에 게임 코인이라니 우우. 친정엄마가 달려와 그의 최종 부채를 갚아줬다. 그는 엄마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낼름 받았다. 진심으로 돈 사고 치지 않는다는 다짐과 함께 시어머니한테 달려가 울고 싶었다. 개인회생 끝나고 이제 양쪽 가족 모임과 식사를 하고 우리 웨딩 촬영까지 하려던 그 많은 일이 물거품이 되고 지옥이 시작되었다. 아침마다 눈물이 나서 한참을 앉아있다. 일어나 그의 밥을 차려야 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뛰고 분노가 올라오지만 말이다.
그 수천만 원을 탕진할 동안 단 한 번이라도 가족과 여행이나 그럴싸한 가족 회식도 없이 날려버렸다니 반성하고 노력하겠다는 그를 또 믿을 수밖에 없었다. 한 번은 누구나 실수일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은 실수가 아닌 걸 그도 사람이기에 알 것이다. 그 정도 지능은 있을 것이니 이제 개인회생을 갚아주고 그를 신용불량에서 탈출시켜 주었다. 하지만 4천만 원은 또 언제 갚지? 그 뒤로 또 연금 대출에 두 번, 세 번 총 8천까지 빚을 만들어 놨다. 내 영혼이 저 우주 밖으로 나가버렸다. 나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매일 울기만 했다. 그 와중에 시댁에서 형님이 유양비를 달라고 했던 모양이다. 우리 엄마 돈은 언제 갚고 내 돈은 또 애들 돈은 언제 복귀시켜줄 것이며 추천은 또 어떻게 갚을지. 이 와중에 시댁에선 시어머니 유양비 100만 원을 달라니 내게 어떻게 지내는지 한 통의 전화도 없던 시대. 사람 같지도 않았다. 짐승도 은혜를 알고 그 미천한 생물도 안 그러는데 말이다. 가족을 다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본인은 우울하다며 희희낙낙 공중에 돈을 태워 날리다니 질질 짜고 반성하던 악어의 눈물은 그때뿐이란 건 늘 알고 있다. 그리고 생판 모르는 사채업자 배만 불려주고 그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말이다. 내 몸은 정신과 육체가 무너져 고혈압과 당뇨가 왔다. 기력이 없어 오래 걷지도 못한다. 어떤 어미가 애들의 미래까지 망가뜨리는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할 수 있나. 인생이 벌써 50이 다 되어 이제 늙고 힘없고 미안한 것이 많은 엄마. 그래도 그런 내가 사랑한 사람이 세상에 하나뿐인 아빠고 애들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마지막 사람, 지금의 남편. 남들은 언제 이혼하나, 저 집은 언제 흩어지나, 언제쯤 우는 소리 안 듣나 그렇게 불구경하듯 지켜본다. 정부여 내 유족연금 돌려주길, 이 말 한마디 하려 영상 올린다.